1931년 4월 2일 미국. 은퇴한 의사였던 브루스 러셀 박사는 오래전 자신이 헐값에 사들인 땅을 보기 위해 캘리포니아 동부에 위치한 데스밸리로 향합니다. 그는 이 사막을 개간하여 사용하기 위해 전문 장비를 들여와 수맥을 찾기 시작하였는데요. 우물을 찾을 수만 있다면 불모지라고 하더라도 관광지로서 개발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시추 장비를 이용해 드릴로 지하를 뚫던 중 특정 부근 35피트 지점에서 드릴이 헛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이 천연 동굴일 것이라 생각한 그는 어쩌면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곳을 본격적으로 파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공동은 생각보다 규모가 매우 컸고 그는 내부 답사를 위해 몸에 밧줄을 묶은 채 램프를 챙겨 그 안으로 들어갔죠. 미로처럼 얽혀있던 동굴 속을 걷던 그는 방처럼 보이는 공간을 발견하였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램프를 비춰본 그는 이곳이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러셀이 들어간 방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미라 세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해당 미라들은 9피트 정도로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커다란 신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셀이 찾은 것은 천연 동굴이 아닌 거대한 지하 도시였던 것인데요. 서둘러 지상으로 올라온 러셀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동굴을 탐사하기 시작하며 각종 유물들을 추가로 찾아냅니다. 그는 비록 비전문가였지만 그러한 그의 눈에도 이것은 엄청난 발견임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전문 지식의 한계를 부딪힌 러셀은 해당 고대 문명의 기원, 거인으로 보이는 듯한 미라의 정체 등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 외에는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고심하던 그는 후위를 도모하며 유적지의 입구를 나무판으로 막고 모래를 덮어 감추었죠. 그렇게 15년이 지난 1946년 자신의 옛 환자이자 재력가였던 하워드 힐을 만난 러셀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과 함께 지하 도시를 발굴할 인재라고 여겨 그에게 자신이 15년 전 발견한 지하 도시와 거인 미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러셀은 자신이 직접 발굴한 유물의 일부를 그에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고고학적으로 일가견이 있던 하워드는 이것이 모조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함께 발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그들은 어메이징 탐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유치,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지하 도시의 유물들과 거인의 미라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죠. 그 과정에서 해당 유물의 연대가 수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 미라가 입고 있던 예복에 쓰인 동물의 가죽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가죽이 아닌 점 등이 드러났고 이것은 학계에 큰 논란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1947년 8월 5일 지역 신문이었던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에 실리기도 하였죠. 거인 시대의 증거가 발견되다. 브루스 러셀 박사는 데스밸리에 깊고 복잡한 지하 터널을 탐사했고 그곳에서 키가 9피트에 달하는 거인의 미라 세구와 수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을 발견했다. 신문 기사가 보도되며 러셀이 발견한 고대 지하 도시는 대중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러셀과 하워드는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임하며 지하 도시와 거인 미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였죠. 동굴 속에는 거인의 미라 세구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들은 가죽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염색한 양가죽과 비슷했지만 확인 결과 현재는 알려지지 않은 동물의 것이었다. 그 주변에는 팀비샤의 것과 유사한 여러 공예품과 상형 문자가 조각된 화강암이 있었다. 그가 말한 팀비샤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데스밸리에 털을 잡고 살았던 토착 아메리칸 인디언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데스밸리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러셀은 직접 그들을 찾아가 땅 밑에서 발견된 지하 도시와 거인 미라에 대해 묻기도 하였죠. 부족의 원로들이 고대 팀비샤와만 구사하여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곳, 많은 동물들, 지하 인간 등의 단편적인 키워드를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부족 원로의 설명을 들은 러셀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사 당시 터널의 끝에서 팀비샤 부족이 묘사한 제사의 방과 비슷한 공간을 발견했었기 때문이죠. 러셀은 제사의 방에 거대한 동물뼈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격으로 볼 때 고대 지구에 살았던 검치호랑이나 매머드과의 동물뼈를 모아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이 학계와 대중을 상대로 다양한 주장을 이어나갔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러셀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과 발견된 유물과 미라의 연대가 까마득히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아마추어 고고학자 무리가 지하에서 거인과 고대 유적을 발견했다. 그러나 전문 고고학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당시 고고학계는 러셀이 전문 박사학위를 받은 고고학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탐사 결과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 소속 고고학자들이 그들이 목격했다는 고대 검치호랑이와 매머드는 1000만 년에서
1300만 년의 시차를 두고 지구에 출현했기 때문에 동시대에 존재했을 리 만무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죠. 러셀 박사는 이에 맞서 데스밸리의 거인미라 세구와 지하 유적은 앞으로 우리가 찾아낼 것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재차 우리의 탐사는 잃어버린 문명의 겉면을 만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고고학자들에게 유적 탐사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죠. 그와 함께 발굴 사업을 시작한 하워드도 학계에서 발견을 외면받은 후 자신들이 눈으로 본 곳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성과나 진도는 없었는데요. 탐색해야 할 지역은 너무 넓었고 지하 터널은 지반이 약해 무너져 내리기 일쑤였죠. 전문적인 유물 발굴 지식도 기술도 없는 소수의 인원이 매일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 한복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브루스 러셀은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투자자 그룹과 기자들을 모집해 직접 지하 터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증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발굴을 진행하다가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 터널 구간의 상당 부분이 흙더미에 묻혀버린 것이죠. 이후 터널 속을 한참 헤매다 가까스로 지상으로 복귀한 러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직후 자취를 감추었죠. 몇 달 후 데스밸리의 외딴 지역에서 라디에이터가 폭발한 듯 보이는 브루스 러셀의 차가 발견됩니다. 옷과 소지품이 든 가방은 차 안에 그대로 있었지만 정작 그는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이후 경찰이 해당 지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사람들은 궁지에 몰린 그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잠적한 것이라 말합니다. 혹자는 위기에 몰린 러셀이 인류 역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러셀의 지인들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충격적인 내용의 공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죠. 놀라운 것은 데스밸리 지하에서 거대한 미라와 지하 터널을 목격한 사람은 브루스 러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32년에 출판된 책 데스밸리 맨에는 광산 갱도가 무너지면서 지하 터널에 떨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동굴을 따라 20마일을 이동하다가 거대한 지하 공간에 다다릅니다. 그곳엔 금으로 세공된 듯한 유물들과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인간 미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지하 터널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 그들은 곧바로 발굴단을 조직해 다시 지하 공간을 찾아 나섰으나 입구조차 찾지 못하였다고 하죠. 데스밸리 지하의 거대 도시에 대한 기록은 192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데스밸리 남서쪽 폐광 지반이 무너지면서 동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땅속에 길이 나 있었죠. 따라가면 지상으로 나갈 수 있나 싶어 깊은 곳까지 들어가니 가죽옷을 입은 수백 구의 거대한 미라가 쌓여있는 지하 묘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장소를 다시 찾고 싶었지만 광활한 데스밸리에서 제가 한참을 헤매다 우연히 발견한 장소의 좌표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광부는 빛 한 점 들이치지 않는 지하에서 자신이 본 것들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묘지 내부에 녹색빛이 도는 은은한 조명이 밝혀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야기를 전해들은 지역 사냥꾼 톰 윌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네바다 일대에 살던 토착 인디언 파이우트 부족의 후예인데요. 파이우트 부족의 전설 중에는 지하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죠. 그곳엔 가죽옷을 입은 피부가 고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쓰며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여튼 녹색을 띤 불빛이 태양이 뜨지 않는 그들의 도시를 비추었다. 톰 윌슨은 역시 지하 도시를 찾는데 여생을 바쳤으나 끝내 그것을 찾지 못한 채 1986년 눈을 감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이 거친 땅에서 누구는 거인의 미라를 봤다고 말하고 누구는 땅 밑에 사는 지하 인간에 대한 전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거인, 미라, 지하 도시 등 동일한 키워드의 괴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70년간 이어지고 있죠. 뜨거운 사막 아래 그 어딘가 어쩌면 아직 찾지 못한 지하 문명과 거인의 흔적이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